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전히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5%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과 종목들, 남은 오후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한 큐에 정리하고 또 인사이트까지 얻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VIP 금융컨설팅 신동민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또 제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신동민 대표님의 탑픽주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원익 IPS가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도 빨간불을 켜주면서 지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대표님, 원익 IPS 지금도 한 5% 가깝게 상승하면서 수익권에 있는데요.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잖아요. 좀 수익을 챙길까요? 아니면 그래도 좀 더 가져가 볼까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 아직 크게 영향을 받진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 13만 원 말씀드렸는데 목표가에는 도달했고, 그래서 일단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절반 정도는 홀딩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코스닥 관련해서 신규 ETF들도 나오고 그다음 수급이 더 몰릴 것 같아서 좀 더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원익 IPS 일부는 수익을 챙기고 일부는 쭉 홀딩해보자 수익 극대화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시장 긴급 진단부터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코스피 지수가 6,000선을 깨면서 5,918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낙폭을 좀 줄여가나 싶었는데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낙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코스피는 매도 사이트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남은 오후장에는 더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좀 낙폭을 회복할지 우리 대표님은 지금의 코스피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네, 변동성도 커지고 상당히 난해하게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뭐 벌어진 외풍이라고 하게 되면 이란 관련된 쪽에서 나오는 이란 사태와 관련된 쪽들 계속 또 주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란 사태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뭔가 좀 조정을 받고 어느 정도 좀 매물 소화를 하고 움직일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들어왔던 이 이란 리스크와 관련된 쪽들이 그대로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관점이라고 보게 되면, 일단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길게 보게 되면 뭐 당장 오늘 다시 돌린다 아니면 뭐 하루 이틀 만에 다시 빠르게 올라간다,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길게 보게 되면 여전히 추세는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잘 되기 시작해야 그 다음부터 다음 자리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더 중요한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변동성은 커지는 가운데 어느 정도 좀 시장에 대한 빠른 변화가 좀 들어오는 만큼 이를 좀 관리를 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기조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기관 쪽에서 강하게 들어왔었던 매수세가 어느 정도 같이 받쳐줘야 될 모습들인데, 이게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강화되다 보니까 제대로 반응이 안 되는 모습들도 같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충분한 매수세 자금들과 함께 내국인 쪽이죠. 이쪽에서 강한 매수가 좀 다시 확보가 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변동성 커지는 부분들을 일단 관리는 하자라는 생각들이고요.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들어온다 그러면 다시 빠르게 시장은 안정이 찾을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일단은 강했던 종목들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은 유효한데, 지금 당장 오늘이겠느냐 아니면 특히 오늘 조정으로 다 끝나겠느냐, 이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들을 확인해 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의 큰 변동성에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만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는 분할로 조정 시 매수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하방 압력을 더해가는 데는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급락세 때문인데요. 현재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7%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면서 하락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신동민 대표님,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대장주를 대거 팔아치우는 것 같습니다. 기관은 그래도 조금 담고 있는 것 같은데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 고민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포트에 이런 반도체 대장주가 없으신 분들은 오늘이 기회일까? 음봉을 기다렸던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막상 또 이렇게 기회를 주니까 지금 담아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각각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어제 저희 장이 쉬어서 일단 미장도 체크하고 아시아장도 체크했을 때는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시아장 전체적으로 이제 빠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전쟁을 통한 이제 변동성이 그래도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조정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거시적으로는 이제 뭐
국제 유가 급등이라든지 안전자산 선호 사상이라든지 마지막으로 이제 변동성 확대라는 키워드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 이 전쟁에 대한 이슈로 빠졌을 때는 또 금방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 자금들도 아직 많을 거라 판단이 돼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트럼프의 말과는 다르게 이게 좀 장기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추가 하락도 나올 수 있는 거라서 보유자분과 신규 진입자분들 이제 전략이 좀 달리하셔야 된다 판단이 됩니다. 보유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평단가가 다들 다르기 때문에 본인만의 이제 손절매 라인을 좀 정하셔서 거기에 맞게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신규 진입자분들은 누가 뭐래도 지금 이제 좀 저가로 살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참고로 이제 쉬는 날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게 이번에도 안 빠지면 언제 사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바닥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번 전쟁에서 엔트로픽 AI 클로드랑 결국 팔란티어의 기술들이 활용된 거를 봤을 때는 이제 AI 거품이 아니라 이 AI가 없으면 이제 국가 안보에서도 큰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라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유자분들은 각자만의 익절가를 좀 두고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일단 분할로 오늘 조정을 이용해서 좀 담아보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대장주는 오늘 급락하고 있지만 소부장주들은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신동민 대표님의 탑픽주였던 원익 IPS나 테크윙, 리노공업 같은 소부장단 안에서는 일부 종목들이 강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코스닥에 베팅을 하는 건지 코스피 팔아서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베팅을 하는 건지 이유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반도체 대장주에서 소부장으로 눈을 돌려야 될지 앞서 우리 신동민 대표님은 반도체 대장주가 그래도 지금 분할로 이런 음봉은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가면 소부장도 못 갑니다. 그거는 당연한 사실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코스닥 시장이 약간 조금 좀 돌파구 역할을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아무래도 여의치 않다 보니까 지금 수급만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살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코스닥 시장이 움직였었을 때 과연 뭘 사겠느냐라는 쪽으로 봤었을 땐 가장 먼저 그래도 실적이 되는 쪽의 종목들을 산다라고 하게 되면 소부장이 선택지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10일쯤 가게 되면은 드디어 국내 자산운용사 중심으로 코스닥 액티브 ETF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관련된 쪽에서 이제 어느 종목들을 어떻게 편입시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질 텐데 그쪽에서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가장 높은 쪽들이 일단 첫째로는 반도체 소부장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적어도 실적 흐름들은 충분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쪽에 대한 주가 상승이나 또 주식을 좀 더 키워가서 늘려갔었을 때 반응들이 더 강하지 않겠느냐는 쪽이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 쪽이겠죠. 그래서 그런 바이오 쪽은 좀 가지 못했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 소부장주들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차 간다는 쪽으로 보시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시장이 약할 때 좀 강했다. 근데 여기서 좀 쫓아가야 된다. 이런 전략은 아니걸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갖고 계시다고 하게 되면 보유 관점 쪽으로 보시고 오히려 오늘 선전했다가 내일까지도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흔들린다 그러면 내일은 또 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쪽에서 당장 오늘 강하고 이 추세가 이어간다라고는 또 볼 수가 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분할 관점 쪽으로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섹터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라서 영향받는 섹터들 차례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방산주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4주 안으로 이란에 대한 공습을 끝낼 것이다라고 밝힌 가운데 장 초반부터 방산주로 강하게 수급이 쏠렸습니다. 지금 오후장 되면서 LIG 넥스원으로 강하게 매수세가 몰리면서 다시 한번 지금 상한가에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28%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65만 4천 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신동민 대표님. 방산주 안에서도 오늘 보니까 종목별로 좀 엇갈린 흐름을 보이더라고요. 지금 LIG 넥스원은 이렇게 뭐 상한가를 가니 많이 하는데 현대 로템은 또 길게 18%대까지 급등세를 보였다가 길게 윗꼬리를 달고 한 5% 강세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독 오늘 LIG 넥스원이 강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 안에서 방산기업 가운데 어떤 방산기업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 전략도 말씀해 주시죠.
일단 방산주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일단 전 세계가 전체적으로 이제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서면서 이제 경쟁과 그다음 갈등이 이제 심화돼서 이런 전쟁 관련 이슈 나올 때마다 방산주에 좀 수급이 많이 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방비를 증액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증액 관련된 게 또 K방산에도 좋은 영향으로 미치고 있고, 그다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LIG 넥스원이 유독 강한데 그 이유는 이제 그 주식들의 상품 포트폴리오가 달라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천궁2로 방공 미사일이 좀 주력이고, 그다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K9 자주포와 엔진,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K2 전차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만 이제 이란이 노리는 게 아니라 주변 걸프 국가에도 이제 폭격을 가하고 있어서 이 방공 미사일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좀 이슈가 몰리는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이 로키드 마틴 패트리얼과 비교해서도 가격적이나 뭔가 이 생산 능력이 더 매력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존 계약으로 이제 아랍에미리트랑 그다음 사우디, 이라크랑도 맺어놨기 때문에 추가 수주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 전쟁이 이 지상전까지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도 같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추천주를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사실 뭐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처럼 좀 대장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추천드립니다. 네, 방산주들의 추가 상승 랠리 기대해보면서 대장주 위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이런 중동의 무력 충돌이 각 나라의 LNG 시설의 공격으로 이어지면서 카타르 LNG 시설이 가동 중단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이 영향에 유럽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뭐 40% 넘게 50% 가까이 급등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에너지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장기화되면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연간 한 10억 배럴 가까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 10달러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00억 달러면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극들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영향들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빠르게 좀 안정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그래도 유가와 이제 가스를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유가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작년에 6월 달을 기억해 보시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하고 나왔던 유가의 동향들이 그때 당시 한 75달러대 중반대까지 간 게 고점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고 한데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 분위기는 바로 오페크 플러스에서 증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게다가 또 미국도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들어선 만큼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원유 생산량을 늘린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장기화되거나 아니면 좀 더 격화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유가는 이 상태에서 좀 반락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쪽에서는 우려감은 좀 크지만 또 장기화에 대한 부담감은 좀 크지만 이 이상으로 75달러대 뭐 80달러 근처까지 강하게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좀 한풀 꺾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적으로 보시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돼서 관련된 종목들 대응하신다고 하더라도 일단 뭐 테마 관점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정리하셨다가 적정 비중만 남기시고 혹시나 더 올라가나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로만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LNG 관련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봉쇄됐다 이런 기사와 또 이야기를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역시 수입하는 그 원유의 한 99%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서 한다면 운임지수도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해운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국제 유가 역시 뭐 한때 10% 넘게 급등하기도 하면서 국내 정유주들도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동미 대표님.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쉽사리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면 해당 섹터에 대한 테마성 수급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해운과 석유주 전략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헤르모즈 해협 봉쇄 관련해서 이제 유가 급등 그리고 운임료 인상, 보험료 인상까지 해서 단기 테마로 몰리기 좋은 이제 테마가 형성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셔야 되는 게 기간과 광도를 좀 보셔야 되는 게, 일단 세계 원유 수송의 20-30%가 이 해협을 지나가고 또 한국 원유 도입의 약 70%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그중에 이제 90% 이상이 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당연히 여기에 영향을 바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보셔야 되는 건 단기적으로는 유가 급등 때문에 정유 석유주에는
조금 이제 실적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좀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고환율과 운송 지연에 따른 원유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좀 부정적이고, 그다음에 해운주 같은 경우도 운임과 보험료 상승으로 단기 실적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이 좀 중장기로 보면 경기 둔화로 인해서 오히려 부정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건 괜찮을지언정 중장기적인 투자로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보신다고 하면은 좀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전쟁이 좀 장기화된다면 역시나 인플레이션 압박 우려가 있다라고 두 분의 코멘트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코스닥 진단도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장중 한때 코스닥 지수가 상승 전환하면서 1200선까지 올랐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우리 시장 그래도 잘 버텨주네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내금 지금 하락 전환하면서 코스닥 지수도 2% 넘게 밀리면서 1164선까지 내려왔는데요. 3월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달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또 오는 10일 다음 주에는 코스닥 액티브 ETF가 출시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이 ETF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 코스닥 지수가 한때 빨간불을 켜기도 했는데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늘 강하더라고요. 시장 대비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장의 주도 섹터로 급부상할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일단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한 4%대 밑으로 내려가서 네. 좀 변화가 들어갔었으면 훨씬 더 좀 기대감이 좀 채워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지금 그럴 수가 없는 게 유가도 상승하고 또 이제 부담감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일단 금리에 대한 실질 금리에 대한 상승들이 이끌어지다 보니까 바이오주에 대해서 약간 좀 고민하게 되는 모습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쪽들이 그동안 시장 대비해서 뭐 그렇게 강하게 갔다든가 한 쪽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었고요. 게다가 또 3월 달부터 이어지는 여러 가지 4월 달이 제일 크죠. 학회에 대한 기대감들이 쭉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바이오 쪽들은 코스닥이 움직일 때 가장 주축이 될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관심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총 3위 종목들 중심으로 알테오제는 이제 코스피로 9월 달에 갈 거고요. 예, 그 나머지 시총 3위 종목들에 대한 관심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시장은 일단 성과 나오는 업체 중심으로 먼저 종목별로 움직이겠다는 시각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그래도 조금 더 종목들을 좀 챙겨보고 들어가는 쪽들이 무조건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앞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흐름도 한번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안에서 현대차 그룹주들이 지금 낙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난 거래일에 10% 넘게 급등 마감했는데 오늘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하면서 지금 10% 넘게 밀리며 60만 6천 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지난주 새만금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가 확실하게 밀어주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현대차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몰렸는데 오늘 다 밀리고 있습니다. 신홍미 대표님. 그래도 여전히 정책 모멘텀과 함께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비중 확대 기회로 삼아봐야 될지 현대차에 대한 뷰는 어떠실까요? 저는 비중 확대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9조 원 이상 새만금에 투자하고 거기에 따른 경제 효과가 16조 원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긍정적이고 크게는 뭐 AI 데이터 센터, 태양광 발전, 수전의 플랜트, 로봇 클러스터, AI 수소시티까지 해서 투자가 이 장기적으로 현대차가 결국 피지컬 AI로 전환함에 있어서 중요한 투자라고 판단이 돼서 다만 오늘 이제 뭐 전쟁, 환율, 외인 매도세 조정 등에 따라서 빠지고 있는데 분할 매수하기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 담냐라고 했을 땐 당연히 이제 직접적인 현대차 그룹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현대차, 현대건설, 현대위아, 현대오토에버 등등 있겠지만 그냥 편하게 현대차 그룹 ETF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 ETF에 관심을 가져보자 충분히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 장비 짧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 지정학적 리스크 여파에도 나스닥 지수는 그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광통신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상승의 트리거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최근에 광통신에 대한 투자자들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시세 연속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연속성은 시장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다를 거긴 한데 그래도 이쪽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나왔던 뭐 루멘텀 홀딩스나 그리고 또 코어런트라는 쪽들의 종목들은 일단 엔비디아가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 즉 지금 빛의 속도로 전기가 움직이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또 빠르게 병목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의도가 높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관련주들에 대한 동향들은 계속 또 체크하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딱 하나만 본다 그러면 대한광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가 이제 보여주는 미국에서 자회사 인수하고 거기서 확산되는 과정들을 본다. 그러면 대한광통신이 앞으로 보여줄 모습들이 많다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오버행 이슈만 좀 조심하시면서 계속 또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동민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는요? 로보티즈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이제 대표 로봇주인데 오늘도 좀 많이 빠지고 있긴 하나 지금 차트상 이평선도 이제 수렴하고 있고 조정도 잘 받고 있어 가격적인 부담이 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관련 ETF들이 출시되면서 수급이 몰리면 큰 혜택을 볼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기업 자체적으로도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 특히 액추에이터 관련 기술,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 생산기지 증산 관련 이슈들 봤을 때 로봇으로 흐름 왔을 때 큰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로보티즈였고요. 이어서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그린광학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린광학 같은 경우는 광학 전문 업체입니다. 이 회사가 나가는 흐름들이 지금 뭐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된 쪽들의 매수 어떤 확장이나 우주항공 쪽까지 연결되죠. 위성통신에 탑재되는 렌즈 쪽들 다 연결되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방산 쪽에서 LIG 넥스원이 요즘 뜨거운데 유도무기 관련된 쪽에서 이 그린광학이 LIG 넥스원에 거의 80% 가까이 공급한다라고 하게 되면 모멘텀이 강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주가 탄력 받게 되면 지난번 고점대 넘어가서 한 6만 원대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겠다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4만 1,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린 광학까지 탑픽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